유족에서 피의자로. 자, 아니나 다를까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는 그냥 쓰러졌다고 생긴 상처가 아닐 것 같다. 이런 의심에서 시작을 해서 범인으로 딱 지목이 된 사람이 바로 그 119에 신고했던 아내였다. 아내입니다. 갈비뼈 24개가 다 골절이 됐으니까 의심이 되는 부분이었고,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아내를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본 것이죠. 자, 이튿날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요. 적용된 혐의는 상해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이건 아내가 남편을 뭔가 때려서 숨지게 했다, 이런 의미죠. 이후에 경찰은 약 1년가량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요. 검찰은 올해 초 아내를 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아내의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아내가 범인이다. 뭐 이유가 있었나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는 망자의 몸이죠. 몸 곳곳에 남은 흔적들. 조금 전에 이제 박 수장이 소개해 주신 그 부검 결과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래 수사를 했지만 이게 때린 건 맞는지, 이유는 뭔지, 때렸으면 뭘로 때렸는지 그런 전혀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귀납적으로 아닌 것들을 다 하나씩 없앤 거죠. 집안에 다른 사람은 있었을까? 아니야, 아내밖에 없었어. 혹시 뭐 방에 보면 뭐 장롱이 넘어졌다거나 뭐 무거운 물건이 있어서 깔렸을까?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은 결론은 사람은 아내밖에 없고 아내의 행동밖에는 줄 수 있었던 흉기 같은 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검찰은 아내의 상해치사로 의한 죽음으로 보고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저렇게 사파에서 나오는 것처럼 119에다 직접 신고를 했던 아내, 난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내 측은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넘어져 있는 남편이 정신을 잃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머리를 흔들고 얼굴을 때린 적은 있지만 발로 차거나 발로 밟거나 넘어뜨린 적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내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거기서 갈비뼈 골절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해서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이건 다 허구다,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증거로는 첫 번째는 피해자가 상당히 왜소하고 강경화로 병학했기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거나 심폐소생술이나 병원 이송해서 이렇게 2차적인 어떤 상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고요. 두 번째는 2018년도에도 갈비 쪽에 4개 이상 부러진 적이 있다. 이렇게 좀 약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는 아내가 피해자랑 평소 사이가 좋았었다라고 근거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평소 사이가 좋았다는 것에 이제 연장으로 또 이 고인,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이 직접 증인으로도 나왔었다는데, 우리 형수가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런 또 뭐 증언까지도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계속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앞서 이제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신이 증거다. 네. 부검의들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시신을 본 의학 전문가들의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3명의 의학 전문가들이 판단을 합니다. 근데 모두 넘어져서 생긴 상처로 보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진료했던 응급실 의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옆구리가 심하게 부어있을 정도로 외상이 심각해서 큰 교통사고 당한 환자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부검을 했던 부검의는 어딘가 부딪히고 넘어졌을 때 가슴과 배부 위에 이 같은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손등에 멍 자국도 있었는데 이건 폭력을 막다가 생긴 방어훈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한 법의학 교수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장관막은 위치상 넘어져서 파열되긴 어렵다, 이런 소견을 냈습니다. 자,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배심원들, 민간인들이죠. 배심원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그 아내의 혐의에 대해서 결국 그럼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예, 일단 숨진 B 씨를 본 배심원들은 처음에 말을 잇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앙상한 팔과 다리, 그 방청석에서는 미라 같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미라요? 네, 미라. 자, 10시간 가까이 좀 이어진 공방을 지켜본 배심원들은 7명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들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아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양형에서, 그러니까 유죄는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고, 양형에서는 배심원들의 판단이 좀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4명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 의견을 냈고요. 3명은 징역 4년의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님 결국 어떻게 재판부 판단이 나왔나요? 재판부에서는 유죄는 인정을 했어요. 상해의 결과로 목숨을 잃은 것이 맞다라고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가 처음에 몸도 안 좋았던 상황이었고 저 피고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간병을 하면서 생계도 유지시켜왔다라는 사실에 비춰봤을 때 우발적인 결과로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 피해자가 굉장히 사망 당시에도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좀 전에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상해 때문에 결정적으로 목숨을 잃은 건 맞다고 치더라도 그 입은 상처 전부가 상해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예. 그게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었던 겁니다. 어. 그래서 결국 재판부로서는 좀 약하게 가장 낮게 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겁니다. 아, 그래도 일단 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10년 넘게 이 몸이 불편한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부양을 했던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병수발과 함께 이 부인은 아파트 청소일까지 하면서 생계까지 책임을 졌다는 건데, 자, 그렇다고 해도 말이죠, 변호사님. 뭐가 됐든 사람 목숨을 이렇게 잃은 상황인 건데 집행유예가 설령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이건 추론입니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정말 이 상해 때문으로 상해만이 유일한 사망의 원인이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우들도 있죠. 정말 드물긴 하지만 아주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그런 줄을 모르고 일반적인 수준에 그냥 툭 밀었는데 그 정도만으로 이렇게 몸이 어떤 네네. 경우는 사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주 단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희귀병이어서 그런 사례가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그냥 밀었는데 엉덩방아 찢는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치명상을 입고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미인 사람에게 죽음까지 얘기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건이 딱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 피망자의 건강 상태를 봤었을 때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오랫동안 간병으로 워낙에 약해져 있다 이런 걸 보면 다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한 나머지 고민 끝에 아마 집행유예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정리하고요.